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죠.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은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외출도 지금 다들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21대 총선 4월 15일 날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속속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꼭 열흘 남았죠. 열흘 남았는데 이 선거운동을 후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대면 접촉을 하지 못하니 각 당에서 일종의 공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중전을 펼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권심판론 이것이 상당히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은 일단 공중전을 펼칩니다. 양쪽 지도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 선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면서 막 공중전을 펼치죠. 그 공중전을 펼치는 과정에 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바로 민감하게 이 작용을 하는, 반응을 하는 그런 말이, 그런 그 공중전이 뭐냐면은 바로 막말 프레임 만들기입니다. 막말. 또 이게 막말이 프레임일 수도 있고 그냥 막말일 때도 있는데 과거에 이 막말이 선거에 그 미친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실제 막말들이 미국의 여성 국무부 장관을 겨냥을 해서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노인 폄하 발언 이런 막말 실언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 지금 보면은 그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이 막말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막말이냐 아니면 막말 프레임을 집권 세력에서 만든 것이냐. 이 가끔 가다가 선거에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틀을 딱 짜놓고 그 안에 막 그 무슨 말을 하든 거기다 집어넣어서 막말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초기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계속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 막말 프레임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본인들이 원래 막말은 진보 정권에서 과거에 많이 했죠. 일일이 제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기태 발언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상스러운 말을 한 그런 발언들이 다 진보 좌파 진영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보수 우파 진영을 겨냥해서 막말 프레임을 아주 적절히 문재인 정권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말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렇게 막말을 하는데 저런 사람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중도층, 무당파에게 접근을 하는 그런 형식이죠. 자, 일단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겨냥해서 막말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씌워지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조차, 보수 야당에서조차 이것이 막말 프레임인 줄 모르고 부하내동하면서 이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보수 후보들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좀 되풀이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최근 논란이 있는 두 가지만 하나 따져보죠. 자, 키 작은 사람 발언이시죠. 키 작은 사람 발언.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유세를 하면서 역대 최장 길이 비례대표 후보 정당 투표죠. 그 투표 용지에 대해서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 선거가 코미디가 됐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했고 그 투표용지 길이가 48cm나 되니까 이렇게 그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 선거가 코미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두고 키 작은 사람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도 그렇고 일부 중도 성향의 언론들도 그냥 따라가고 심지어 그 통합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강훈석 민주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막 공격을 했지만 황교안 대표의 신체 비하 발언 진심인가 이런 제목의 논평을 냅니다. 그래서 황 대표 키가 작은 사람은 투표용지를 들 수 없어 투표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길다는 것에 불과한 가벼운 종이조차 들지 못해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가. 상당히 과도한 때리기입니다. 가장 해석이고 의도적인 그런 허위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황교안 대표의 발언 취지는 이런 거죠. 48cm짜리 투표용지를 만든 코미디, 본인은 코미디라고 이야기했죠. 그 코미디를 누가 연출했냐? 그것은 여당이 한 거죠. 집권 여당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든,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든 여당을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그 여권, 범여권, 뭐 4+1 해서 통과시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을 군소정당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 선거법은 그 군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집권 세력에서 한때 묶어서 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 패싱하고 통과시킨 거죠. 통과시키는데 결국은 이 군소정당과 야합을 깼습니다. 깨고 그 선거법이 완전히 괴물선거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위성정당이 나타나고, 뭐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고, 뭐 자유한국당, 그 미래통합당도 자구책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뭐 어떤 그 선거법 개정을 앞장서서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이 괴물 같은 선거법을 통과시킨 장본인들이 이런 상황을 온 데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비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장본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그런 기기죠.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막말이다, 막 이렇게 실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키 작은 사람 그랬는데, 황교안 대표의 신장이 제가 여러 기록들을 보니까 168cm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0cm가 채 안 되죠. 그렇다면은 황교안 대표의 키도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8cm나 되는 투표용지, 그래서 나같이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못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같이 키 작은 사람은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키가 168cm 정도라면은 크지 않으니까. 자, 그것을 가지고 신체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프레임 만들기죠. 막말 프레임 만들기. 두 번째, 또 뭐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N번방 호기심 발언입니다. N번방 호기심 발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죠. 이른바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이 사건을 두고 황교안 대표가 발언한 것이 있는데, 다른 발언은 다 거두절미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집권당에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또 공격을 했지만 여기서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몰지각한 호기심 발언이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황 대표는 N번방 가입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인가.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끔찍한 범죄 가해자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4월 1일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나온 말이죠. 한 참석자가 N번방 회원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의 가입자들 중에서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그렇지만 호기심 등으로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
조주빈을 처벌 구속했지만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처벌은 사법적 처벌이고 앞에 만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 사법적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발언에서 한기환 대표의 오류는 이겁니다. N번방의 운영 시스템을 제대로 잘 몰랐다는 거. 이거 하나 오릅니다. N번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유료 회원 모집을 위한 무료방도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접속 링크를 받는 식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 정도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릅니다. 그것이 뭐 처음에부터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무료방을 가려고 해도 상대방의 초청이 있어야 되는지 텔레그램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점속 링크로 받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시스템까지 자세히 알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그 호기심으로 들어간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발언은 그 한기환 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법률가죠.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원칙론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사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들락날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처벌이 필요하지만은 일벌 백계 해야 되지만은 좀 차등을 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 적용을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박사방, 조주빈의 박사방만 해도 회원이 지금 26만 명이고 경찰이 닉네임을 확인한 사람만 15,000명입니다. 물론 지금 무관용원칙으로 이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비판도 여론도 많습니다. 공급자뿐이 아니고 수요자들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도 처벌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25만 명 회원, 닉네임 확인자만 15,000명, 이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똑같이 벌금 얼마, 징역 얼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차등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기환 대표.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야당 안에서조차 이 여당이 파는 막말 프레임의 그 함정에 빠져서 한기환 대표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김종인 대표는 한기환 대표가 너무 많이 활동을 하지 말고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죠. 너무 많은 활동을 하지 말고 내가 전국에 다닐 테니 한기환 대표는 그냥 종로 선거에만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위축이 되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막말 프레임이 부쩍 활용이 됐는데 이 시스템이 딱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그 야당의 유력 인사가 어떤 말을 하면 여당에서 이것을 꼬투리를 잡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면은 진보 좌파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프레임인지 막말 프레임을 짠 건지도 모르고 또 일부 언론이 그대로 따라 쓰거나 아니면은 통합당 내에서조차 부안해동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말을 했나 보다. 막말했나 보다, 망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동안도 이 어떤 독설가들, 야당에는 독설가도 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막 비판을 하고 하는 필요한데 그런 그 독설가들이 위축이 돼서 스스로 입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제대로 비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말과 막말 프레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되고 이번 한기환 대표를 둘러싼 이 막말 논란은 진짜 막말이기보다는 막말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기환 대표도 참다 못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선거권의 혼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기환 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외시할 수밖에 없다. 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이다. 무능은 술책을 부른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환상의 허수아비 때리기에 혈안이다. 적당히들 하십시오. 현실을 바라봅시다. 사람을 바라봅시다. 현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못 사는 나의 모습이다. 정말 못 살겠다고 울부짖는 우리의 절박함이다. 감사합니다.